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이 조금 전인 5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대행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딱 절반인 54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까지 총 8명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먹는 거하고 이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차출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으로 선거됐다만 2명 지명한 것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오래된 뉴스를 질문하시네요. 이건 많이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다. 네, 시선을 끌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직접 드럼통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에 이름표를 달고 있고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당으로서는 비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경선 흥행의 빨간불을 걱정하십니다. 반드시 파란불을 켜겠습니다. 돌풍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봤거든요. 잠시 뒤면 끝나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쭉 정리했습니다. 4월 14일, 15일 오늘까지죠. 국민의힘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일부터 경선 진출자 발표를 한 뒤에 22일 다음 주입니다.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후보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4월 29일 후보 2인 압축 시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이때 결정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4월 29일 또는 5월 3일에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 볼까요? 후보자 등록 마치고 19일에 1차 충청권 합동연설회, 20일에 2차 영남권 합동연설회, 26일 3차 호남권 합동연설회, 다음 날인 27일 4차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경선까지 간다고 하는데 오늘이 보니까 D-49일이더라고요. 그러면 5월 10일 날, 11일 날 후보 등록하고 5월 29일 날 사전 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날짜가 별로 없구나. 이게 정말 이 촉박한 대선 일정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대략 4월 말이면 특히 이제 양당의 후보가 다 정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구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3명 정도는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가 그 전에 오세훈 시장까지를 포함해서 대략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예.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사실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얘기군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했기 때문에
자, 그 마지막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가 국민의힘 경우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명의 결선으로 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예. 탄핵 찬성과 반대의 구도 속에서 아마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1대 3의 구도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럴 경우에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주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점이기도 하겠죠.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왜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 모양인가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은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지난번에도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하고 용병 잘못 써서 크게 실패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용병을 또 꿈꾸고 있고 당의 절반이나 되는 의원들이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 일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좀 없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8명 중에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의 카드를 누가 티켓을 얻을 것인가. 예. 그다음에 2차 결선에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게 아마 서로 소위 내기도 하면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4인 네. 결과인데 한 번씩 예측을 해보죠. 방송에서 예측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정광재 위원은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발언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민주당 후보를 예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명 일단 예,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예측해 보시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빠진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일단 1차 컷오프인 4명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자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한 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4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같은 생각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언제 또 철수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선에 경선에 끝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4명이 누가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면된 이후에 그 대통령을 선출했던 추천을 했던 정당에서 철저한 반성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지금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민심과 동떨어지고 그것은 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국민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데 그들만의 다음을 위한 기득권 경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파면에 이르게 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누가 더 잘 하느냐, 진짜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선은 정상이면 그 연속순서에 말씀드리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했던 측이 서로 간에 치열한 노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선거가 그런 당내 경선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되지 않고 결국은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탄핵을 반대했던 측만 모여가지고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 경선은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 정광재 위원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전 5대0 라이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정말 매일 그 5대0 라이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최종 후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되는 득표율이 88%였어요. 그리고 2022년엔 7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득표율을 얼만큼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심이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국민 경선을 없애는 대신에 당원과 민심 5대5로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수준의 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불과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본선에선 더 유리한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그 정치적인 공세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불참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바깥으로 나가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세요.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쓴 건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서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어떤 가능성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3지대론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한번 해봤잖아요.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이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 만들고 거기서 또 대통령 후보까지 해봤기 때문에 소위 제3지대론이라는 거를 실제로 출마를 해봤던 분으로서 이게 다시 한번 가능한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당으로 이제 복귀해서 또 다시 탈당을 고민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무소속으로 이게 세력화가 가능한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이를테면 뭐 당적이 없어도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좋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참 공공한 처지가 아닌가 지금 참 어려운 예.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 생각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그게 제3지대나 뭐 무소속 상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저는 이번에 국힘의 경선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 고관여층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한 얘기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각자 생업에 바쁜 그 국민들은 불출마만 기억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왜 불출마인지는 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불출마만 기억한다. 오히려 그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출마를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메시지가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든지 아니면 당적을 옮겨서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쪽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고관여층을 제외한 많은 대중들께서는 이미 경선 불출마입니다만 불출마만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하기에도 조금 늦었고 예. 저 고민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만약에 출마를 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적어졌다. 왜냐하면 역선택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민심 100%로 확대는 했지만 역선택 조항이 있는 한에선 자기가 이 4강 안에 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반명 세력들이 이탈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뭐 반명 또 반윤이겠죠. 이런 세력들의 구심점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할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치 환경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 역사상 봤을 때 제3지대에서 이렇다 할 득표율을 보였던 대선 후보가 없었다는 점. 예. 그리고 그 제3정당이 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탄생할 수 있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동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반명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전 대표에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처럼 뭐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예. 안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뭐 마지막 소명, 전례 없는 일, 전례 있는 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빅텐트론은요. 가장 유력한 후보에 맞서서 항상 빅텐트론이 나오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빈 텐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례 나오는 뭐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체제에서 시간도 짧고 이 빅텐트론을 어떻게 해서 누구와 연대를 해서 어떻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도 참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은 그냥 빈 텐트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빈 텐트론이다. 저는 이번엔 굉장히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빅텐트를 만들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라는 아주 튼튼하고 높은 기둥이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가 도래했을 때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을 한자리로 모으는 빅텐트라는 게 유용한 전략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의 여론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보신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이른바 반명연대 내지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전략적으로 성공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른바 반명연대가 되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비호감도를 가진 국민들의 표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최고의 빌런이 돼야 그게 가능한 전략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고 국민적 혐오도가 가장 센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예. 뉴스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요. 파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에게는 등장하는 것이죠. 뉴스에도 등장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좀 억지스러운 주장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최고의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로 설정해 두고 전략을 짜기는 지금 어렵다. 그런 전략이 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보이질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눈에 띄질 않아야 그게 가능한 전략인데 지금은 이른바 반명연대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말씀씩 들어보는데 30초 남아서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빅텐트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합입니다. 야합이라고요? 야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정권을 재집권하겠다는데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과 계속 동떨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빅텐트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은 더욱 떨어져서 재집권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때리기만 계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또다시 이재명 때리기만 계속하는 또 하나의 야합으로 이 정국을 다시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30초 짧게 반론 드리고 마칠게요. 없는 정치적 이합 집사는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분 있는 정치적 결합은 연대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과거 4.10 총선의 2조 심판론과는 다른 이재명 심판론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